정치대담 캠프 대 캠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송평수 대변인, 국민의힘 선대본부의 윤희석 상임공보특보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오늘 대선 전국엔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강다은 앵커가 정리를 했는데요. 자, 강다은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대선판이 또 한 번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 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인가 대답해야 한다. 그리고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온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문 대통령이 야당 후보 발언에 대해 직접 비판을 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요. 이에 윤석열 후보 이렇게 답했습니다. 권력형 비리와 부패에 대해서는 늘 법과 원칙 그리고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왔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과 저와 똑같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후보가 정치 보복을 사실상 공언하는 건 본 적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우리가 통합을 통해서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데 보복 또는 증오, 갈등, 분열이 우리 사회를 정말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복이 아니라 통합의 길로 가시기를 참으로 진심으로 권유드립니다. 이번 적폐 수사 관련 발언이 대선 전국에 어떤 파장을 낳을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적폐 수사 발언을 놓고 양당의 이제 해석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리나 범죄 혐의가 나오면 수사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문재인 정부에는 적폐가 있다, 그렇기에 집권하면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뭐가 맞는 겁니까? 일단 그 문제가 된 인터뷰에서의 질문 내용과 네. 윤석열 후보의 답변 내용을 좀 찬찬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질문이 뭐였냐면은 집권 시에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전 정부에 대한 적폐 청산 수사를 하겠느냐, 이것이 질문입니다. 예. 질문에 적폐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네. 그래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후보 입에서는 한 번도 적폐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으로 그렇다면 수사를 안 하겠다는 뜻이니까 수사라는 단어에 방점을 두고 한 발언이지 적폐인지 뭔지 여기에 대한 발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판단을 하지 않았다. 범죄나 다른 어떤 수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수사를 하겠다는 아주 원칙적인 얘기를 한 것인데, 질문에 적폐란 단어가 들어가니까 이제 예민하게 반응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사실 동일한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 그러다 보니까 맞물리면서 이제 적폐가 이미 있다고 규정을 했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아요. 적폐라는 단어하고 범죄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적폐라는 단어일 때 굳이 사전을 보지 않아도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 뭐 이런 정도 네. 아니겠습니까? 5년 동안 뭐 다 나쁜 일만 쌓였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여기서 얘기한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예를 들어서 월성원전 서류 조작, 예를 들어 옵티머스 사건, 이런 것들 이미 노출되어 있는 범죄 사실은 확실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 거지, 그것과 자기가 집권을 하면 새로 뭔가를 만들어서 기획수사를 해서 전 정권에 대한 뭔가 심판하는 수사를 하겠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너무 이제 소극적으로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비리가 나오면 수사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윤 후보의 발언은 그 시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 후보로서 그 문재인 정부에 마치 통째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예단을 하고, 마치 그 검찰 시절에 그
특정 그룹을 잠재적 피해자로 보는 그런 시각에서 아직 탈피하지 못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제 김종인 위원장도 총장 하면서 할 때 이제 이 정부 적폐 몰랐냐, 뭐 발언이 좀 적절치 않았다 이렇게도 하셨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발언이 적절치 못했다 하신 부분은 아마 윤석열 후보를 조금 걱정하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괜히 또 뭔가 나쁜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자 총장 할 때 이 정부의 적폐를 몰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그럼 답변을 해드릴게요. 검찰총장이긴 했는데 네. 식물총장으로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한 정부가 또 누가 그랬는가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예. 알았죠. 방금 말씀드린 사건들 월성 원전 서류 조작 사건이라든지 뭐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라든지 수사하고 싶어도 제대로 못하지 않았습니까? 감사원 감사 청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얼마나 거기에 그 청구에 맞춰서 수사하려고 노력했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예, 예.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 시절에 검찰총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없었습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많이들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또 궁금증도 들어요. 민주당에서는 이게 그 비리나 범죄와 좀 적폐가 이제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폐라는 표현이 사실상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조금 같은데. 전에 이제 윤 특보님 하신 말씀을 조금 반박을 드리면 네네네. 그 월성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정책에 대한 수사입니다. 네. 그동안에 뭐 사실 문제가 많은 수사고요. 그리고 이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정작 수사해야 될 건 안 했어요. 안 하고 다른 걸 수사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많은 수사입니다. 예. 그건 말씀드리고요. 비리나 범죄나 적폐는 뭐 상당히 좀 뭐 유사점도 있지만은 아까 윤 특보님 말씀하셨듯이 적폐는 아무래도 좀 오랫동안 쌓인 좀 큰 덩어리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예.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좀 문재인 대통령이 제 기억에 이렇게까지 세게 좀 표현한 것, 분노를 하고 표현을 한 것은 지금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상당히 이례적인데 일각에서는 좀 영린을 건드렸다 뭐 이런 좀 분석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윤 후보 자체가 현 정부 출신입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 스스로가 적폐 아닙니까? 본인 말씀에 따르면 네네.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윤 후보가 아까 나왔듯이 문정부 때 자기가 인지하고 있던 내용을 수사를 안 했다. 그러면 직무유기죠. 예. 그 나중에 그 혐의를 만들어서 기획 수사를 하겠다. 네. 그 공포 정치에 다름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문제가 많은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 혹시 덧붙일 말씀 있으실까요? 검찰총장이었습니다. 네. 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했다는 사실이 그 정권의 일원이었다는 그런 발언은 검찰공화국, 검찰을 대통령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 시각에서 네. 벗어나지 못한 발언이라 보고요. 적폐라는 단어를 정치권에 처음 들여온 거는 민주당, 지금 여권 세력이었습니다. 그 단어에 스스로 놀랐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의 이런 입장 표명이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역대 어느 대선에서 현직 대통령이 제1야당 지지율 1위를 다투는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그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적시해서 의견 표명을 한 적이 있었던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당연히 선거 개입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가 하면 또 청와대에서는 일종의 가짜 뉴스에 대한 해명으로 정당한 반론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윤 후보께서 대통령을 오히려 끌어들이신 거예요. 네. 원인 제공을 하신 거죠. 대통령이 괜히 선거 관리의 최종 책임자인데 괜히 개입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윤특보께도 이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제 그 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뒤에 그 문 대통령과 똑같은 생각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집권 시에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과할 어차피 나랑 같은 생각 처음부터 같은 생각이고 그 입장을 밝힌 거기 때문에 사과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사과를 생각해야 될 상황인지를 판단을 해야 합니다. 네네. 자, 정치 보복이 없다는 말은 방금 한 말이 아니에요. 이미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었습니다. 앞서 그렇기 했었죠. 때문에 예. 이거는 이 일이 있기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정치 보복이라는 게 없다는 사실이 이미 확정이 된 상태에서 나온 거니까 해석의 여지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것은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민정수석실을 집권 시에 청와대에서 없애겠다는 없애겠다고 얘기까지 했죠. 했어요. 그럼 진정성까지 담보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발언은
인터뷰상의 질문에서 나오는 그 적폐라는 한 단어 때문에 이게 시작됐다고 저는 봐요. 이것을 과민하게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과까지 한다?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분노를 표출했기 때문에 사과를 해야만 하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그 대중에 비치기는 이게 좀 대통령의 분노라고 표현이 나오고 나니까 그 윤 후보가 한 발 좀 물러선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는 것 같아요. 후보는 선수죠. 네. 선수가 지금 레이스를 하는 가운데 이 얘기에 껴서 얻을 게 없고 다만 후보가 아닌 예를 들어서 스포츠 경기에 비유하자면 감독이나 코치나 선수단의 임원이 뒤에서 싸워주는 게 맞는 겁니다. 올림픽 때도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문 대통령과 똑같은 생각이라는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고요. 네. 일각에서는 그 정치 보복 내지는 이런 것들이 윤 후보의 진심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상당히 있습니다. 뭐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이미 고위 검찰들 전화번호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윤 후보의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안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나중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검찰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아서 하겠죠.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은 거기에 굴종할 거라고 봅니다. 윤 후보가 지금 수차례 얘기를 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된다면 수사에는 일절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도 또 얘기를 했는데 진정성이 없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지금 검찰이 굉장히 눈치를 보고 있어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어제 KBS 주가 조작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전에 했던 발언이 다 거짓으로 드러났어요. 그러면 당장 소환해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병력 기피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가서 서류를 쉽게 띌 수 있어요. 공개하면 그만입니다. 왜 불필요한 의혹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지 똑같아요. 주가 조작도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똑같은 패턴입니다. 윤 후보께서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아주 그 개별 사건에 대해서 하나씩 들어서 일반화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럼 드릴 말씀이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도 그럼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대장동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아실 만한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김혜경 씨 배우자 김혜경 씨가 갖고 있는 지금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그런 갑질 의혹에 대해서 어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한다고 했고 감사한다고 하는 경기도에서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 무슨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럼 국민들께서 무슨 판단을 하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송평수 대변인께 이걸 한번 좀 여쭤볼게요. 이재명 후보가 어제는 그 보기에 따라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후보가 정치 보복을 공언한 건 처음이다 이러면서 좀 더 선명해지면서 좀 어찌 보면 정치 보복이라고 단언을 좀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좀 기류가 바뀌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라기보다도 네. 이제 그 동안에 처음 접했을 때하고 분위기 네. 파악하고 나서 발언하는 게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신중한 발언인데 윤 후보께서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은 좀 삼가야 됩니다. 지금 정치 지도자는 국민을 통합하고 이런 길로 가야지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것도 좀 궁금한데 문 대통령이 이제 그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그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이라는 표현까지 사용을 했단 말이죠. 사실 2017년에 집권 초기에 이제 그 노 전 대통령 서거 때 그 추모식에 갔다가 이제 임기를 마치고 다시 한번 찾아뵙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상당히 이례적으로 이런 발언까지 나온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뭐 문 대통령에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노 전 대통령 서거라고 봅니다. 네. 뭐 장례위원장까지 맡았죠. 그렇죠. 그때 정치의 본령이 국민 통합인데 자꾸 이제 우리 정치가 갈등을 일으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네. 훈수를 둔 것이라고 보고요. 향후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 이 점을 좀 염두에 둬서 갈등과 분열보다는 국민 통합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뭐 김대중 전 대통령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 계승은 사기다 이렇게까지 좀 세게 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역대 민주당 정부와 문재인 정권을 좀 분리하는 발언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윤석열 후보 얘기는 이거죠. 예를 들어 노무현 정부를 구성했던 그 구성원들에게는 원칙이 없이 무조건 정파적 이익에 맞다면은 그거를 따른다 이런 식의 논리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 정권의 이 문재인 정권에서 서울지검장 또는 검찰총장을 네. 일하면서 몸소 체득한 바를 말씀을 하신 거죠. 예를 들어서 견제됐다라는 뜻이죠. 예, 월성원전 사건 같은 경우도 의무로양으로 굉장한 압력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런 정권은 처음 본다, 심각하다 이런 소회를 밝힌 적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정권이 어떤 정권인지 그 본질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일을 했으니까요. 따라서 국민들께 문재인 정권이 갖고 있는 본질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따라서 정확한 이번 대선에서 정확한 판단을 하시도록 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 대변인께는 요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뭐 그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언급을 한 것은 이번 발언이 나오기 전에 진행됐던 서면 인터뷰 때였기 때문에 시차는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게 상황이 묘하게 겹치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게 그 민주당 지지층을 비롯해서 친문 진영의 대결집으로 좀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관측도 하더라고요. 뭐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뭐 강성 친문들이 이제 마음을 열지 그걸 지켜봐야 되는데 또 뭐 윤 후보 입장에서도 또 보수 세력의 어떤 결집을 노린 의도적인 발언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 질문을 제가 바로 드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결집이라는 것하고요, 확장 또는 지지 변경은 다른 얘기입니다. 네네. 결집이라는 얘기는 이미 어떤 식으로의 지지를 정한 상태에서의 모여있다는 효과인데 예. 40명이 똑같은 생각 갖고 있다 결집했다고 해서 40명 되는 겁니다. 확장과 지지 변경과는 관계가 없으니까 뭐 크게 결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얘기를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드디어 내일 2차 대통령 대선 후보 4자 TV 토론이 열립니다.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안내를 말씀을 드리면은 내일 저녁 8시부터 2시간 동안 연합뉴스 TV를 통해서 생중계가 된다는 점, 많은 시청 바란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윤특보께 좀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내일 자유토론이 열릴 때 네. 사실은 또 이번에도 적폐 수사 요 부분을 갖고 또 공방이 오가지 않을까 이렇게 또 언론들은 좀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다른 후보 세 분이 그거를 빌미삼아 공격을 많이 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또 준비하고 계세요? 준비할 게 뭐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 논리,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그 발언을 되풀이하되 진정성을 담아서 국민들께 정확한 뜻을 전달하는 거에 치중하면 혹여라도 오해를 하신 분이 있다면 네. 그 오해를 풀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 대변인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재명 후보 오늘 그 기자들과 질의응답한 과정을 보면은 그 윤 후보의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이제 미래를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된다. 뭐 그래서 이번 토론에는 좀 무능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좀 증명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부분을 했거든요. 내일 이 문제를 이 후보가 거론하지는 않을까요? 평소에 가진 지론이고요. 네, 네. 지도자는 유능하고 네. 어느 정도 유식해야 되고 네. 기본적인 용어 정도는 알아야 되고 예, 예. 뭐 그런 취지인데 일단은 본인의 장점을 부각하는 어떤 정책적 행보 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들이 전부 좀 국가의 미래나 산업의 미래, 국민 먹거리를 만들어 나가고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점들에 집중해서 토론을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어떤 그런 소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그 두 캠프에서 사실 뭐 비밀일 수도 있죠. 비밀 전략일 수도 있는데 가장 2차 TV 토론을 앞두고 가장 좀 중점을 두고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면 조금만 맛배기로 조금씩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특보께 먼저. 이번에 사자 토론이 뭐 두 번째인데요. 네. 특별한 전략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다만 국민께 진짜로 드리고 싶은 말씀을 진정성을 담아서 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목표는 이겁니다. 국민들로부터 진정한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의 자격, 능력, 품격 이것을 인정받는 것 그것을 저희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뭐 평소 실력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고 다만 뭐 몇 가지 점검은 또 하셨죠. 예. 그래서 이제 국가 지도자가 가져야 될 어떤 식견, 능력, 그 해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초점을 맞춰서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1차 TV 토론 때 아쉽다 이런 평들이 너무 많았다 보니까 내일은 두 후보께서 꼭 저희 연합뉴스 TV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들께 국가 지도자로서의 그런 역량과 자질을 꼭 비춰주실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캠프 대 캠프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